저는 라이브 커머스 업계의 제 대부분의 커리어를 몸담으면서 라이브 커머스 규제 정책에 대해서 연구 주제를 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규제 정책이 아직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태생적으로 형태적으로 비슷한 TV 홈쇼핑, TV 커머스와 차별성을 중심으로 규제 정책 각 특성을 비교하고 규제 정책 또한 비교를 해서 라이브 커머스 규제 정책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가이드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고자 하는 논문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 논문의 목차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는 연구 배경 및 목적을 검토하고요. 선행용도 같이 검토하고요. 연구의 방법 및 논문의 구성을 같이 서론에 적을 예정입니다. 이제 2장에서 라이브 커머스의 개념과 현황에 대해서 다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이론적 정의를 내린 다음에 이 과정에서 TV 커머스와 T커머스와는 어떤 점이 다른지 이런 부분도 정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2장의 두 번째에서는 법제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내 법제도의 규제 정책 현황을 볼 텐데 아직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과정 중에는 지금 법안이 통과가 안 되고 계류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추후 제가 본심을 보는 시한 내에 무언가 국내 법제도가 이제 정비가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팔로우해서 현황에 적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브 커머스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해외 주요국의 라이브 커머스 규제 정책 현황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이제 국내 법제도도 어떻게 정비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좀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법제 현황에 대해서 소개를 한 다음에 연구 설계에서 이제 저는 심층 인터뷰 FGI 방식으로 이 부분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구 대상자에 대해서 이제 나열하고 질문지 구성에 대해서도 공개를 한 다음 심층 인터뷰 과정을 작성하고 자료 분석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연구 결과를 이제 4장에 적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 규제 쟁점, 이제 이 심층 인터뷰 대상자분들도 이제 뒷부분에 공개를 할 텐데요. 이 라이브 커머스 혹은 TV 홈쇼핑, T커머스까지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동했던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규제를 받을 분들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 규제에 대한 쟁점 그리고 규제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정책 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제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의가 있는지 산업적 측면과 공익적 측면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디테일하게 기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5장은 결론으로 이제 연구 결과 및 요약을 한 다음에 이제 연구의 한계 및 제언을 할 예정입니다. 연구의 필요성, 목적 그리고 의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라 함은 아직 이제 대한민국에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불과 한 7, 8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서비스를 최초로 시작한 지가. 그래서 아직 이런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 규제라든지 학문적, 이론적 이런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데 이것에 비해서 시장은 이제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보증권에서 이제 발표한 라이브 커머스의 시장에 대한 예측 조사로는 이제 2020년 4천억 원에서 2021년 2조 8천억 원으로 시장이 대폭 커졌다고 예측을 했고요. 그리고 23년에는 이제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규모가 10조 원에 달할 거라고 교보증권이 예측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그 어떠한 규제 정책도 지금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필요성 부분에서 말씀을 이어서 드리자면 산업적 측면으로는 관련 정책 부재로 인해서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TV 홈쇼핑, T커머스
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라이브 커머스도 우리랑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쟤는 규제 안 받아요? 이런 식으로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익적 측면으로는 이제 소비자 관련해서 이제 소비자 보호 관련해서 이제 국가적인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사이에 이제 10배가 증가했다는 소비자 보호원의 발표가 있어서요. 그래서 이런 국가적 인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도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 규제 정책이 정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더 커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적 인력 낭비가 민원 증가로 인한 국가적 인력 낭비가 훨씬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심의 및 규제 정책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이런 정책이 현재 부재하기 때문에 가이드를 지원하는 것이 제 연구의 목적 및 의의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이제 TV 홈쇼핑, 티커머스, 라이브 커머스 이 세 가지가 뭐가 다른데 왜 다른 규제가 각각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선행 연구를 통해서 정리하고 제 나름대로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정의, 특징까지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한 표입니다. 왼쪽에 있는 전통적인 TV 홈쇼핑부터 보시겠습니다. 전통 방식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주파수입니다. 주파수는 한정되어 있는 전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소중한 자원입니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파수를 이용해서 TV를 본다는 것은 주파수를 이용해서 TV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 국민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굉장히 상당한 공적인 책임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주파수는 한정되어 있고 이 한정된 주파수를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 누구나 TV만 있으면 볼 수 있는 TV를 가지고 틀어주기 때문에 굉장한 공적인 책임이 따릅니다. 주문 방식은 전화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방송심의는 현재 사전 자율심의를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생방송 편성이 가능합니다. 법적 규제는 방송법을 따르고 있고요. 아무래도 방송을 할 수 있는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채널도 한정되어 있고 방송 시간대도 24시간 365일이긴 하지만 채널 자체가 동시 송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한정되어 있는 방송을 하기 위해 편성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경쟁을 통해서요. 수요는 높은데 공급이 적기 때문이죠. 그래서 편성 비용이 수수료가 높습니다. 30%에서 40%의 판매 금액과 비싼 입점비를 현재 받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TV 홈쇼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높은 공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어서 방송 심의가 까다롭습니다. 사전부터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방송 전부터 사전 자율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전 심의를 각각 심의를 담당하는 부처가 다 다릅니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관련한 부처가 따로 있고 의약품은 또 의약품 사전 심의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까다로운 사전 심의들을 다 통과하고 높은 수수료와 비싼 입점비를 감당할 수 있는 대기업 위주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 TV 홈쇼핑입니다. 이제 그 다음 2000년대로 넘어오면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티커머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방송 방식이 이제 기존 주파수에서 데이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IPTV에서 시청할 수 있는 것이 이 티커머스인데요. 주문 방식은 이제 전화가 아니라 리모컨을 통해서 쌍방향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리모컨을 통해서 이제 주문을 하게 됩니다. 방송 심의는 현재 이제 사후 심의고요. 이 생방송 여부는 티커머스는 생방송이 편성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티커머스 업계 분들은 이런 데이터 방송법이 가져오는 본인들에 대한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요. 2000년대 처음 IPTV가 만들어졌을 때 데이터 방송법이 제정이 되었을 때 전문가들 혹은 기존 이제 아날로그 TV에서 TV 홈쇼핑을 하고 있던 업계 전문가들은 인터넷 환경이
지금처럼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 당시에 예상을 해서, 그렇다면 실시간으로 물건을 파는 방송을 데이터로 전송했을 때는 데이터 환경이 불안전했을 때 그 화질이나 음성이나 영상이 시청자에게 끊겨서 보일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생방송으로 하지 말고 기존에 찍어놨던 녹화 방송을 틀면 데이터가 좀 끊겨도 버퍼링이 돌다가 잘 뜨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지 데이터 방송법에 따라서 티커머스는 생방송 편성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추가로, 그렇다면 영상의 화면에 2분의 1 절반이죠. 절반 미만의 영역만 영상을 송출하도록 법적 규제를 가했습니다. 이 이유도 똑같이 데이터를 너무 많이 쓰면 이 영상이 너무 끊기거나 버퍼링이 늦어질지도 몰라 라고 하는 당시에 인터넷 환경을 감안한 규제였는데요. 이 두 가지 규제 때문에 티커머스는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최근에 역성장까지 하고 있을 정도로 심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티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TV 홈쇼핑보다는 더 많은 채널에서 방송을 할 수 있고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이렇게 TV 홈쇼핑만큼 제한된 방송수로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채널도 더 다양하고요. 그래서 중간 수수료와 중간 입점비라는 편성 비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TV 홈쇼핑보다는 좀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대 후반 넘어와서 라이브 커머스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데이터 방식이지만 방송 매체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모바일, 스마트폰을 위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심의가 현재 규제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련 라이브 커머스를 규제하려고 뭔가 법적 근거를 계속 찾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지금 없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러니까 방송 시스템을 이용하지도 않고 TV를 통해서 보는 것도 주로 아니기 때문에 아직 법적인 그런 제재나 규제를 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적 규제로 전자상거래법은 아무래도 임시 단편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옥션이나 지마켓 이런 곳에서도 전자상거래법을 적용받고 있는데 라이브 커머스도 대부분 이런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이제 같이 운영하는 서비스로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전자상거래법이라는 법적 규제를 받고 있으나 이것을 단순 라이브 커머스 규제로 적용하기에는 아직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편성 비용은 굉장히 낮습니다. 아예 안 받는 곳도 있고요. 수수료도 0%에서 30%로 아주 앞서 말씀드린 다른 포맷에 비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상공인들도 자유롭게 이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오픈형 플랫폼에서 유튜브처럼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라이브를 실시간으로 너도 나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문헌 검토입니다. 제 기존 문헌 검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그 라이브 커머스의 정의와 특장점에 대한 선행 연구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라이브 커머스가 아직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학문적인 연구도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학계에 나와 있는 논문들이나 단행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브 커머스의 정의 혹은 이제 현황 마케팅 수단으로서의 그런 노하우를 이렇게 공유하고자 하는 논문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라이브 커머스 정의와 특장점에 대한 선행 연구로 이제 단행본 한 권과 학위 논문 그리고 학술 논문 이렇게를 기재해 놨습니다. 간행물도 이렇게 있고 기사 아무래도 아직 그 간행물이나 학술 논문, 학위 논문이 나오기에는 시간이 좀 얼마 안 돼서 기사를 좀 많이 차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라이브 커머스 규제 정책이 아직도 계류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팔로우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기사를 통해서 접하는 것이 더 지금 용이한 상황입니다.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라이브 커머스 규제 정책에 대한 선행유가 없습니다. 사실 그 간행물 중에 하나가 이제 김현경 선생님께서 라이브 커머스 서리금 규제보다 시장의 자율, 자정 능력, 노력 존중하시기라고 이제 문제 제기는 해주셨는데 쪽수를 보시면은 예상이 되겠지만 이렇게 크게 정책에 대한 가이드를 해주고 계시지는 못하다는 정부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식을 저는 뭔가 이어받아서 규제정책 가이드까지 내놓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 규제 정책에 대한 선행유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그러면 이제 태생적으로 형태적으로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그리고 이제 업계에서는 자꾸 TV 홈쇼핑 혹은 티커머스와 같은 규제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TV 홈쇼핑과 티커머스의 규제 정책에 대한 선행 연구를 통해서 라이브 커머스는 어떻게 규제를 받아야 되는가를 도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학위 논문과 학술 논문, 기타 간행물과 언론 기사에서는 라이브 커머스뿐만 아니라 TV 홈쇼핑, 티커머스 규제 정책에 대한 선행 연구도 함께 기재해서 참고하고 있습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심층 인터뷰 FGI 방식을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를 한 번이라도 혹은 지금도 하고 있는 실무자들 중심으로 인터뷰 표본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 TV 홈쇼핑 혹은 티커머스를 경험하고 라이브 커머스 또한 경험해본 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플랫폼 중 라이브 커머스를 포함해서 두 개의 플랫폼을 경험해본 실무자를 첫 번째 인터뷰 표본으로 카테고리를 구성했습니다. 왜냐하면 TV 홈쇼핑, 티커머스, 라이브 커머스 세 개 다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다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TV 홈쇼핑은 사전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방송 한 달 전부터 두 달 전부터 그 심의를 이제 허락해주는 부서에 가서 사전에 자율적으로 심의를 맡겨야 됩니다. 이것이 통과가 안 되면 법적 제재가 심하게 가해지고 심하면 홈쇼핑 사업자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티커머스 같은 경우는 사후 심의이기 때문에 방송이 끝나고 나서 심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V 홈쇼핑보다는 훨씬 준비 과정이 짧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는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율적으로 양심상 혹은 일부 플랫폼에서 권장을 해서 심의를 맡기고 있는 것이 자율적인 것이지 그 어떠한 강제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는 지금 준비하는데 정말 빠르면은 하루 전이나 3일 전에서부터 방송을 해달라고 요청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걸 해낼 수 있는 것이 라이브 커머스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포맷은 전부 다 준비 과정부터 너무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포맷 중 라이브 커머스를 필수적으로 포함한 최소 두 가지 이상의 포맷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세 가지 포맷이 분명하게 뭐가 다르고 같은지 이런 거를 잘 설명하고 느낀 점을 잘 풀어줄,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어떤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해줄 수 있는 그런 구성원들을 첫 번째 구성원으로 추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라이브 커머스 규제 정책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규제를 받을 대상자들입니다.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에서 지금 현업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베테랑들을 뽑아서 이렇게 잘 넣었습니다. 이 경력사항을 보시면 짧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영화나 TV 홈쇼핑에 비하면 굉장히 이 정도면 주니어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짧게 보일 수 있는 경향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라이브 커머스가 아직 세상에 나온 지 몇 년 안 돼서
제일 베테랑들 연차입니다. 그래서 그냥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아니고 논문의 구성 다음 발표드리겠습니다. 제 2장에서는 이제 라이브 커머스 개념과 현황, TV 홈쇼핑, 티커머스와 차이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 3장에서는 심층 연구 대상, 과정, 그리고 자료 분석 방법 정리를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4장은 이제 연구 결과, 심층 인터뷰를 근거로 한 라이브 커머스 규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서는 이제 라이브 커머스 규제 정책에 대한 결론, 그리고 이 제안이 가지는 시사점과 한계점에 대해서 서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티커머스가 과거 이제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규제 정책이 너무 심했다고 항상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를 풀어달라고 티커머스 입장에서도 계속 학계적으로도 논문도 나오고 하다가 이제 2022년도에 이 데이터 방송법에 근거한 화면이 2분의 1 미만만 영상을 틀 수 있다라는 이 규제 조항 자체가 위법이라는 거를 이제 티커머스 관계자분들께서 이제 학계 연구를 통해서 밝혀내서 이제 이 2분의 1 화면 규제나 생방송 편성에 대해서 좀 개정해달라라고 이제 20-30년 만에 제안을 하게 학계 혹은 이제 정계에 제안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도 아직 잘 아시겠지만 정책이 한번 결정되면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방향이. 그래서 현재도 지지부진한 상황이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티커머스는 이제 역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로 돌아선 게 이제 올해 1분기 발표를 통해서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라이브 커머스 규제 정책 또한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그 학계에서도 아직 어떠한 규제 정책이 나와야 된다라고 제안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연구가 앞으로의 라이브 커머스 업계 혹은 이 방송 생태계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롭게 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구에 임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